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공원에서 가족 셋이 처음으로 함께 외출을 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가운데 아빠 성민은 피크닉 바구니를 들고 엄마 수연은 돗자리를 챙기면 딸 지우는 휴대폰만 손에 쥐고 있었죠. 이런 나들이가 언제 이후였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어때? 그늘도 있고 바람도 시원하네. 수연이 나무 아래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성민이 주변을 둘러보며 답했어요. 지우는 대답 없이 돗자리 한쪽 끝에 앉았습니다.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며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는 듯 했어요. 수연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을 꺼내며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세 명이서 나들이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렇지 않아? 그러게.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왔었더라? 성민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각자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도시락을 먹는 세 사람의 모습이 묘하게 어색했습니다. 같이 있다고 해서 함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물리적으로는 한자리에 모여 있지만 마음은 각자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진정한 연결감은 느껴지지 않았죠. 이런 시간들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언제부터 서로에게 관심을 잃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니 막막했습니다. 그저 같은 집에서 살고 있을 뿐이었어요. 점심을 먹는 동안에도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이거 맛있네, 물 좀 줄래 같은 필요한 말들만 오갔을 뿐이었어요. 지우는 계속 휴대폰을 보며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고, 성민은 멀리 있는 다른 가족들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연만이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벚꽃잎들이 돗자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각자의 공허함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점심을 마치고 산책을 하던 중 공원 안쪽에 있는 작은 사진관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외관이 눈에 띄었어요. 가족사진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오늘 하루만 50% 할인해드려요. 사진관 직원이 밝은 목소리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머, 가족사진? 우리 한번 찍어볼까? 갑자기 성민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뭐하러? 지우가 시큰둥하게 중얼거렸어요. 언제 또 이렇게 셋이서 나올지 모르잖아. 추억도 만들고 기념도 될 것 같은데. 수연이 설득하듯 말했습니다. 수연은 오래전부터 가족 사진을 찍고 싶어 했었어요. 다른 가족들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을 볼 때마다 부러워했었죠. 우리 가족도 그런 사진이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타이밍이 맞지 않았고 누군가 바쁘거나 기분이 좋지 않아서 미뤄지기만 했어요. 오늘이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 성민이 머뭇거렸어요. 사진 찍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가족 사진 같은 건 더욱 어색해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찍어서 뭐해? 어차피 액자에 넣어두기만 할 텐데. 하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우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으며 말했어요. 한 장만. 딱 한 장만 찍어보자. 안 예쁘게 나오면 안 현상해도 되니까. 지우는 잠깐 움찔했지만 엄마의 따뜻한 손길을 뿌리치지는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엄마의 온기였어요. 성민도 아내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한 장만. 성민이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세 사람은 사진관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긴 했지만 왠지 모를 기대감도 살짝 있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가족 사진을 찍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아마 지우가 초등학생일 때였을 거예요.
사진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세 사람 모두 긴장했습니다. 과연 자연스러운 사진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작은 사진관 안으로 들어서니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간단한 배경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아늑한 분위기였어요. 어서 오세요. 가족 사진 찍으러 오셨나요? 사진사가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3명이요. 수연이 답했어요. 좋습니다. 자, 여기 서세요. 아버님은 가운데, 어머님과 따님은 양옆으로 서시면 됩니다. 사진사가 위치를 안내했어요. 세 사람이 어색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민은 가운데 서서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고, 수연은 긴장한 듯 미소를 지으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팔짱을 끼고 시큰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웃어주세요. 사진사가 밝게 말했어요. 세 사람이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어색함이 역력했어요. 진짜 웃음이 아니라 그저 모양만 만들어낸 웃음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참 이상했어요. 가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도 이렇게 어색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언제부터 서로를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웃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 카메라 앞에 선이 더욱 확실해졌어요. 우리는 가족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붙어서 서세요. 사진사가 조언했어요. 세 사람이 조금씩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몸은 가까워졌지만 마음의 거리는 그대로였어요. 그때 지우가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가족이야? 작은 목소리였지만 조용한 사진관 안에서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성민은 깜짝 놀라며 지우를 바라봤고 수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우 자신도 자기가 한 말에 놀란 듯 했어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한 건데 입 밖으로 나와버린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사진사도 잠깐 당황했지만 곧 프로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하지만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어요. 지우의 말이 모두의 마음속에 있던 생각을 드러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게 가족의 모습인가 하는 의문이 세 사람 모두에게 있었거든요. 성민은 말없이 시선을 피했고 수연은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자신이 한 말을 후회하고 있는 듯 했어요.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사진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안 웃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서로만 바라봐 주세요. 그 말에 세 사람이 조금씩 고개를 돌려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성민이 먼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딸의 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본 것이 언제였을까요? 어느새 많이 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우도 아빠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빠의 눈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미안함 같은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리움 같은 것이었을까요? 수연은 남편과 딸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자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서먹해졌을까요? 그 순간 묘한 일이 일어났어요. 서로의 눈을 바라보니 그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은 지우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을, 수연은 이 가족을 이루었을 때의 행복을, 지우는 어린 적 부모님과 함께 했던 따뜻한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우리가 완전히 남남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성민의 눈가가 촉촉해졌고 수연은 입술을 꾹 다물며 감정을 참으려 했습니다. 지우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어요. 네, 좋습니다. 사진사가 조용히 셔터를 눌렀어요. 그 순간 세 사람은 진짜 모습으로 사진에 담겼습니다. 억지로 만든 웃음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며 느끼는 진솔한 감정이 그대로 담긴 사진이었어요. 촬영이 끝나고 나서도 세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았지만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진은 내일 오후에 나옵니다. 핸드폰으로 연락드릴게요. 사진사가 말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연이 답했습니다. 사진관을 나서면서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방금 전 경험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있었어요. 이런 순간이 지나가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잠깐의 감정적 순간이었을 뿐, 근본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진관 문을 나서며 저녁 공기를 마셨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사진관에서 나와 차로 향하는 길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 모두 방금 전 경험한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무거운 침묵이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차에 타고 나서도 말없이 각자의 자리에 앉았어요. 성민이 시동을 걸고 운전을 시작했지만 라디오도 틀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뉴스나 음악을 틀었을 텐데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어요. 한참을 가다가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가족끼리 같이 있었던 적 있었나? 뒷좌석에서 나온 작은 목소리였지만 차 안에서는 크게 들렸어요. 성민은 운전대를 더 꽉 잡았고 수연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수연이 대답하려다가 말을 멈췄어요. 정확히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기억하기 어려웠거든요. 생각해보니 정말 언제부터였을까요? 성민은 회사 일로 바빴고 수연은 집안일과 자신의 일로 바빴고 지우는 학교와 친구들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언제부터인가 각자의 생활에만 몰두하게 되었고 가족이라는 것은 그저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 정도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억지로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어요. 예전에는 있었잖아.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우 어릴 때는 자주 놀러 다녔는데. 그게 언제였는데? 지우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기억도 안 나. 성민은 계속 말없이 운전만 하고 있었어요. 사실 가장 많이 반성하고 있는 사람은 성민이었습니다. 아빠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빠는 항상 바빴잖아. 집에 와도 피곤하다고 먼저 자고. 지우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성민이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변명할 수 있는 말들은 많았지만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차 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오늘 사진관에서의 경험이 이런 대화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어쩌면 피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족이 맞나? 지우가 또다시 조용히 물었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에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가족 사진은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세 사람 모두에게 들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성민이 차를 주차하고 시동을 끄자 정적이 흘렀어요. 세 사람 모두 차에서 내리기가 망설여졌습니다. 평소라면 각자 할 일이 바빠서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을 텐데 오늘은 왠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차 안에서 나눈 대화들이 아직 마음속에 무겁게 남아 있었거든요. 들어가자. 수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차에서 내려 현관문을 향해 걸었어요. 평소와 똑같은 집, 똑같은 현관문인데 왜인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각자 자기 방으로 향하려고 했어요. 이것도 평소의 패턴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인사 한마디 없이 각자의 공간으로 흩어지는 것이 일상이었거든요. 지우가 먼저 계단을 올라가려 했고 수연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성민도 거실 소파에 앉으려 했어요. 그때 성민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내일은
내가 밥 해볼까? 뜬금없는 말이었어요. 성민 자신도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어요. 지우가 계단 중간에서 멈춰 섰습니다. 놀란 눈으로 아빠를 돌아봤어요. 아빠가? 수연도 부엌 입구에서 돌아서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결혼한 지 20년 넘게 살면서 성민이 요리를 해보겠다고 한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그 순간 성민 자신도 놀랐어요.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아마도 오늘 하루 동안 느꼈던 감정들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가족 사진을 찍으면서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보고 싶었던 거죠. 요리는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 중 하나니까요. 오랜만에 해보고 싶어서 성민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사실 자신도 요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라면 끓이는 것도 오랜만이었거든요. 뭘 해줄 건데?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가 요리한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조금 기대되었습니다. 계란 후라이? 아니면 볶음밥? 성민이 머뭇거리며 답했어요. 수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지. 오랜만에 아빠 요리 먹어보는 것도. 그 순간 세 사람 사이에 묘한 기대감이 생겼어요. 별것 아닌 일이었지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도와줄까? 수연이 물었어요. 아니야, 혼자 해볼게. 성민이 답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성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주방에 선이 막막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계란, 양파, 햄, 밥 등이 있었습니다. 볶음밥이나 해볼까? 성민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서툰 손놀림으로 계란을 깨트리려 했는데 껍질이 그릇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 이거. 당황하며 젓가락으로 껍질을 건져내려 했어요. 그때 수연이 잠옷 차림으로 주방에 나타났습니다. 뭐해? 계란 껍질이 들어갔어. 성민이 민망하게 말했어요. 내가 도와줄까? 수연이 다가왔습니다. 아니야, 혼자 할 수 있어. 성민이 고집을 부렸지만 표정은 난감했어요. 수연이 웃으며 계란 껍질을 쉽게 건져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라면 성민이 주방에서 실수를 하면 수연이 짜증을 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이 웃고 있었어요. 성민도 평소라면 자존심이 상해서 화를 냈을 텐데 오늘은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지우도 슬그머니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머리가 산발이 된 채로 하품을 하며 나타났어요. 뭐 하는 거야? 아빠가 요리해 주신대. 수연이 답했어요. 정말? 지우가 신기하다는 듯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성민이 양파를 썰기 시작했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양파가 이렇게 매웠나? 나도. 지우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뭘? 나도 도와줄게. 성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우가 집안일을 도와준다고 한 적이 언제였을까요? 평소라면 귀찮아라고 하며 방으로 들어갔을 텐데요. 세 사람이 좁은 주방에서 함께 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가 양파를 썰고 수연이 밥을 준비하고 성민이 계란을 풀었어요.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했지만 왠지 즐거웠습니다. 아빠, 소금 너무 많이 넣었어. 지우가 팬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맛있게 먹어. 성민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진짜 짜면 어떡해?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물 많이 마시면 되지. 수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함께 웃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온 웃음이었어요.
억지로 만든 웃음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드디어 볶음밥이 완성되었습니다. 모양은 조금 이상했지만 그래도 먹을만해 보였어요. 세 사람이 함께 만든 첫 번째 요리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볶음밥을 나누어 담으면서 수연이 어디선가 작은 액자를 가져왔어요. 어제 사진관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언제 가져온 건지 몰랐는데 이미 예쁜 액자에 넣어져 있었어요. 어제 사진 나왔구나. 성민이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가져왔어. 수연이 답했어요. 사진을 자세히 보니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어요. 어색했지만 진짜 웃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억지로 만든 웃음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며 느꼈던 그 순간의 진솔한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수연이 사진을 식탁 가운데에 세워두었습니다. 이제 이 사진이 이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지켜보는 증인이 될 것 같았어요. 맛있네. 지우가 볶음밥을 한 숟가락 먹고 말했습니다. 정말? 성민이 기뻐했어요. 응, 생각보다 맛있어. 짜긴 하지만. 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같은 시간에 같은 음식을 같은 테이블에서 먹는 식사였습니다.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우리를 다시 모이게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는 방법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성을 쓰고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저절로 가족이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가족은 만들어가는 것이었어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작은 일상들을 나누면서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내일은 뭐 해 먹을까? 수연이 물었어요. 파스타? 지우가 제안했습니다. 파스타면 내가 자신 있는데. 성민이 말했어요. 진짜? 지우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자취하면서 많이 해봤거든. 성민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세 사람이 또다시 웃었습니다. 이제는 어색한 웃음이 아니었어요. 진짜 즐거워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도 세 사람이 함께 했어요. 성민이 설거지를 하고 수연이 닦고 지우가 정리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가족 사진이 여전히 식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진은 우리 가족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 같았어요. 밥 먹자는 말 한마디가 때로는 함께 하자는 뜻이기도 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세 사람은 각자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공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